최근 정치 분야 뉴스에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인데요.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겨누었습니다. 대다수의 군 장병이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보국훈장 3일장 박정훈 해병 대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직 해임 조치를 받고 수거 대상에까지 올랐던 박정훈 대령. 훈장 수여식을 지켜보는 국민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서 좀 다른 의미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헌법 수호군대라는 의미가 강조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첫 번째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있어서의 군인들의 역할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께서 좀 강조를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유지했던 대령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있었고요. 상징적으로 이런 박정훈 해병대 이런 사단장에게도 보국 훈장을 하면서 다시 비정상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그리고 군의 기관과 역할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그 행사였다고 보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기념사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또 당시 국회 앞과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선언을 했어야 됐는데 표현을 보면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라고 했고요. 또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각별히 좀 정제된 또 신경 쓴 표현들이 좀 보입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으로서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잘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전부가 내란에 계엄에 동조한 것도 아니었고 예. 일부 군인만 동조했었고 대다수의 군인들은 오히려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 굉장히 언급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국방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언사로 지금 현재 국방위 상임위에 나와 계신 우리 현역 군인들을 조금 공격하거나 또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게 하고 있고 또는 특정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극히 일부만 계엄에 개입했다고 하신 만큼 민주당 국방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준 내용에도 포함됐지만 오늘 많은 시민분들이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꼽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바로 앞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서 이렇게 직접 경례를 하고 훈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김지호 의원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명죄로 재판까지 받았고요. 물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로 훈장을 받았는데 기념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7회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작년보다 굉장히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라는 헌법을 수호한 참 군인이 저렇게 훈장을 수여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정말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참 군인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구나. 저 모습이 정말 작년에
수백억 예산을 들인 그 국군의 날 행사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념식과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지고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국군의 날 제가 알기로는 시가 퍼레이드를 23년도하고 24년도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돈 들여서 그냥 하는 게 돈 들여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자긍심,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군의 사기 진작도 되고요. 국제적인 위상도 되는데 우리는 북에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신형 무기들이 전시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벙커버스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란의 어떤 그 핵 기지를 폭격할 때 쓰던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벙커버스터의 위력만큼의 현무5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체계를 선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 수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것처럼 소규모지만 의미 있게 하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양쪽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올해 기념식을 비교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좌측 화면이 작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 모두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시점 2024년 10월 1일쯤에도 이미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작년 국군의 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이 화제가 됐죠. 작년 국군의 날 직후 이 모임에서 계엄이 인지됐다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준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 그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군인 정신이 있었다면 지금 그 수많은 군 수뇌부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그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짧은 단시간 3년 만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벽히 파괴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 그 계엄의 밤날 끝까지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그 하급 군인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 정신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탄핵되는 내란 수계로 이렇게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밝히지 못한 군 수뇌부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군의 날 행사에 그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앞둔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이 무죄 나면 항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런 언급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관계자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언급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검사 상소 중에서 1심이 유죄가 나왔고 1심이 무죄에서 2심이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5%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법연관에서는 15.9%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2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통계 자료가 서로 틀린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법무부 장관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상고는 지금 일선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민생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 상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정치인들 관련돼서 상고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보통은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또는 피의자가 탄원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그러면 상고를 당연히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상소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검찰의 상소 제도를 지금 상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상소, 즉 3심제도 자체를 좀 뒤흔드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륙법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검찰의 상소는 다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검찰의 억지 기소 아니면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판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1심에서 2심으로 가고 이런 방향에서는 사실 변호사 수임비도 상당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삶이 망가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의 단적인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사례도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검사가 자유롭게 뭔가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1심에서의 그런 무죄를 받은 경우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개연성이 있는 그래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때 미국 연방법원이나 이런 데서 허락을 받고 절차적으로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진 않을까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제도 개선의 요청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신 만큼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검사들이 항고를 할 때 뭔가 더 개연성이 있거나 근거 중심의 그런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강론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복귀시켜달라 취지로 입장문을 내서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는데 김기웅 의원님. 네.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는. 네. 집단 행동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입장은 낼 수 있죠. 그게 항명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이 사람들도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법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지 않고 다 하고 공소도 유지하고요. 나아가서 기간이 끝나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뭐를 바꾸자고 합니까?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정의로운 건지 그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별건 수사하지 말자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의 반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뭐냐.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 자택과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특검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거냐 아니면 전 정부의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사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타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자각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친정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할 기분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까라면 깐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하는 게 맞겠지만 과연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주희 의원님.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어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찬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공직자들은요, 이렇게 집단 행동이나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해마다 수십 명이 과로사를 하십니다. 처음에 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왜 죽을 정도로 과로를 해서 일을 할까? 일을 안 하면 되지, 휴가를 내면 되지. 그런데 대지열병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조직에 대한 복종 의무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동료들이 일을 한다. 그러한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공직자들이 과로사다는 극단의 정말 근무 환경에 처하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내 권한이 뺏기고 기분이 나쁘다고 집단 행동하고 집단 항명하고 충성 의무와 복종 의무를 저버린다. 대한민국 수십만 공무원 중에 딱 2,000명 검사들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고 권한이 세야 로펌이 돈을 벌고 로펌이 돈을 벌어야 검사들도 노후가 안정된다. 이런 격언을, 이런 속담을, 풍문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썩어 빠진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냈고 이게 과연 다른 특검이나 또는 검찰 조직 내 이런 분위기가 퍼질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린 것처럼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오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또 법무부 수장으로서 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아무래도 특검 수사가 계속 잘 굴러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또 이해를 국민들을 구하는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신혜영 의원님, 김건희 특검 이외에 다른 특검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질 수 있다 보십니까? 그렇지 않게 해야죠. 예. 실제로 뭐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내부의 검사들을 토닥토닥하는 면에서의 또 예.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40명의 특검 검사들이 입장은 표명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3년의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수사이고 조사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실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그런 정황들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황제 조사 받고 무혐의 했던 검찰의 오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본인 직역 이기주의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검찰개혁 더 해라.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그런 수사권이나 보안 요구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불똥이 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태업하는 거 아니냐, 항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전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특검이 연장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그들이 또 대상으로서의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지 지난 앞으로의 1년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예. 주역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의 부산에서의 발언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 더 시간이 있다. 검찰개혁의 강론을 정하는 1년이 있는 것이죠. 검사들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하겠다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말했다는 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근데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 소속 검사들도 다들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달했거든요. 내란 특검에 파견 나 있는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재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검은 넥타이는
흔히 말해서 가장 무언의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검은 예외고 공수처는 예외입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예외적이라고는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보편성이 떨어지면 그 제도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모든 검사들이 정치적이고 또 편향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재판하고 있는 수사 결과는 검찰이 수사했는 결과고 이번 내란 사건 관련해서 가장 빨리 수사 결과를 냈던 것도 검사입니다. 검사들이 물론 일부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판하실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검찰이 일반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수히 현장에서 많이 노력도 했었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의 집단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금강원, 금융위 공무원들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그 의견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 개정을 미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구성원의 대다수가 저런 반발을 한다면 검찰 구성원이 왜 저런 반발을 하는지 민주당에서 길을 열고 지금 들어야 될 시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또 금융권,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개정과 또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의 흘러온 역사를 비교해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까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이 가장 크고 이를 가장 중심에 두고 좀 검사들이 좀 앞으로는 그래도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아마 양쪽 패널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간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뵈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